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을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가 승진했다, 아는 동생이 사업이 잘 된다더라. 그러면 저는 진심으로 축하를 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꼭 속이 쓰리더라고요. 쟤는 벌써 저만큼 갔네.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뒤처졌다는 감각을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른 지점에서요. 저도 그랬던 게 자기 전 SNS만 열면 뭔가 우물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뒤처졌다는 감각을 좀 파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대체 우리는 누구보다 뒤처졌다는 걸까요? 이런 기분이 제일 심해질 때가 언제였냐면 누가 잘 됐다는 소리를 들을 때였어요. 친구가 승진했다, 아는 동생이 사업이 잘 된다더라. 그러면 저는 진심으로 축하를 했어요.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꼭 속이 쓰리더라고요. 웃긴 건 꼭 소식 때문만도 아니었어요. 생일이나 연말 같은 날, 숫자가 하나씩 바뀌는 날, 그런 날은 아무 일이 없어도 혼자 조용히 초조해지더라고요. 올해도 이렇다 할 게 없네,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제 자신이 미워지는 거죠. 나 지금 친구 잘 된 걸 배 아파하는 건가?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나? 분명 축하하는 마음도 진짜였는데 쓰린 것도 진짜였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너무 창피해서 한동안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진짜 못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다들 그래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겉으로는 다 축하해요. 박수도 치고요. 근데 돌아서는 마음까지 깨끗한 사람은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더 이상했죠. 다들 속으로는 이렇게 흔들리면서 사는 거면 내가 SNS에서 봤던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은 대체 뭐였을까? 이 질문에 답을 준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어느 날 SNS에 뭘 올려보려고 사진첩을 한참 뒤졌거든요. 제일 잘 나온 사진, 좀 감성 있어 보이는 사진, 그렇게 한참을 고르다가 결국 그냥 그만뒀어요. 이 정도면 올릴만하다 싶은 게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올린 것보다 올리려다 그만둔 게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문득 이상하더라고요. 나 지금 뭘 한 거지? 한참 동안 내 일상에서 제일 반짝이는 순간만 고르고 있었구나. 새벽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던 날, 이게 맞나 싶어서 혼자 머리를 싸맸던 날, 그런 건 애초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저도 똑같았던 거예요. 남들 좋은 것만 보면서 속쓰려 했으면서 저도 좋은 것만 올리고 싶어서 사진첩에서 열심히 심사를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심사를 저만 할 리가 없겠죠. 다들 해요. 올릴까 말까 고르고 제일 나은 것만 통과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피드는 각자의 인생에서 그 심사를 통과한 순간들만 모아놓은 거겠죠. 거짓말은 아니라도 전체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제가 밤마다 봤던 그 잘 나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게시물에서는 자기 의심이나 두려움, 불안 같은 건 안 담겨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남의 과정은 잘 안 보이잖아요. 딱 결과만 보이죠. 그것도 제일 반짝이는 순간의 결과만 보이죠. 저 사람의 10년 중에 제일 잘 나온 한 장면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저는 제 10년에 제일 안 풀리는 한복판에 서 있고요. 남의 하이라이트랑 내 평일 오후 3시를 비교하고 있던 거죠. 내 과정이랑 남의 결과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으니 공정할 수가 없는 게임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다 편집된 거구나. 이제 안 속으면 되겠다. 근데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알면서도 계속 보게 돼요. 누가 잘 된 걸 보면 여전히 속이 쓰리고. 좀 바보 같죠? 편집인 걸 알면서도 속는 게. 근데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비교라는 건 원래부터 사람한테 깔려 있는 거래요. 옛날에 다들 농사 짓고 살던 때를 생각해보면 옆집이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수확량이 2배면 뭘 다르게 하는지 알아냈어야 했을 거예요. 그게 살아남는 길이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옆을 보는 건 원래 그냥 살아남으려고 생긴 본능적인 능력이죠. 근데 지금은 그 옆집이 아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비교 대상이 기껏해야 마을 사람 몇십 명이었는데 지금은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이 다 내 옆집이 된 거예요. 심지어 알고리즘이 뭘 띄우겠어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얘기는 잘 안 뜨잖아요. 제일 빨리 성공하고 제일 크게 번 사람들만 계속 올라오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나 빼고
다 잘 나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본능은 그대로인데 판이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상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상이라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비교 안 해야지 몇 번을 다짐해봤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심지어 SNS를 지워도 봤어요. 며칠은 편해요. 근데 SNS를 지우면 그냥 현실에서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멋있고 잘난 사람만 보여요. 보는 시야만 바뀌지 비교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도구를 없앤다고 본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본능이 있어도 사람마다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유독 심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경쟁심이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경쟁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경쟁심인지 몰랐던 거죠. 좀 창피한 얘기지만 오히려 오랫동안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목표가 생기면 달리고 어떻게든 해내고 실제로 그 덕에 이룬 것도 많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행을 가도 쉬는 날에도 머릿속 한쪽에는 계속 뭐가 돌아가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 시간에 남들은 뭔가 하고 있을 텐데, 앞서야 하고 증명해야 하고 밀리면 안 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심이 저를 달리게는 했는데 그 대가로 즐거움을 다 가져갔더라고요. 성취는 있는데 기쁨이 없는 상태. 이거 아마 겪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겨도 잠깐이거든요. 잠깐 좋고 바로 다음 상대가 또 보여요. 끝이 없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아는 사람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온 날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계획표를 새로 짰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거죠.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이 뒤처지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뭐가 나를 이렇게까지 몰았을까? 한참 걸려서 답을 찾긴 했는데 말하자면 좀 아픈 답이었어요. 제 경쟁심이랑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은 절대 자신감에서 온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반대였죠. 내가 나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해서 온 거였더라고요. 지금 내 모습에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뭔가를 보태려고 했어요. 밖에서 보면 열심히 사는 거였는데 속을 열어보면 도망이었던 거죠. 내가 나를 미워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의 저한테 합격점을 못 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상한 게 그 합격선이 어딘데? 라고 물으면 저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지금은 아니라는 것만 확실했던 거죠. 기준도 없이 불합격만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됐다는 소식이 그냥 소식으로 안 들리는 거죠. 쟤는 합격인데 나는 아직이네?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나에게 합격점을 줬다면 어땠을까요? 남의 성공을 그냥 구경할 수 있었을 거예요. 좋겠다, 축하해 하고 끝나겠죠. 그 사람이 잘 된 게 내 점수를 깎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요. 제 점수가 늘 미달이라고 느꼈으니까 남의 합격 소식이 매번 나는 아직 아니라는 확인처럼 왔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내가 나한테 합격점을 못 주는 상태에서는 세상 모든 잘된 사람들이 내 채점표가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재고 누굴 봐도 재요. 그 채점이 사람을 참 지치게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쉽지 그 전에 풀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대체 뭘 기준으로 내가 뒤처졌다고 채점하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그 채점표를 처음으로 꺼내서 본 거죠. 또래보다 연봉이 얼마는 돼야 하고 집은 언제까지, 차는 뭐 정도 쭉 보다가 이상한 거예요. 이걸 누가 정했지? 제가 정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서 주워들은 것들이었어요. 뭐 부모님 기대에서 온 것도 있고 친구들 사는 모습에서 온 것도 있고 뭐 SNS에서 본 남의 하이라이트에서 온 것도 있겠죠. 언젠가 세상에서 만들어진 기준을 지금의 저한테 들이대고 있었던 거죠. 전부 밖에서 들어온 건데 어느새 그게 제 채점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 사람마다 이 채점표가 다 달라요. 누구는 돈으로 재고, 누구는 커리어로 재고, 누구는 결혼을 했냐, 애를 낳았냐로 재요. 같은 상황인 사람이 누구 기준으로는 앞서 있고 누구 기준으로는 뒤쳐져 있어요. 그때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실체가 없는 거 아닌가? 진짜로 존재하는 순위라면 기준이 하나여야 될 텐데 다들 자기만의 기준으로 각자 뒤쳐져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뒤처짐이란 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머릿속에서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왜 사람마다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른 걸까요? 저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정말 달라요. 누구는 뭔가를 이뤄내는 데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누구는 사람들한테서 좋은 영향을 주는 데서 느껴요. 누구는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누구는 깊이 알아가는 게 또 중요해요. 또 누구는 의미 있는 일이 아니면 못 견뎌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각자의 결핍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살면서 뭐가 부족했는지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뭘 채우고 싶은지도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잘 산다는 기준이 애초에 하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각자의 위도에서 뒤처짐을 실감할 수밖에요. 제가 이걸 실감한 게 비슷한 조건의 두 사람을 볼 때였어요. 연봉도 비슷하고 회사도 비슷한데 한 명은 그럭저럭 만족하면서 다니고 한 명은 매일 그만두고 싶어 해요. 조건이 문제라면 이게 설명이 안 되겠죠.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달랐어요. 한 명은 안정이 채워지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지금 자리가 맞는 거고, 한 명은 자기 걸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서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계속 허기가 져요. 같은 자리가 누구한테는 정답이고 누구한테는 오답인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채우고 싶은 사람인지는 안 물어보고 남들이 채우는 걸 따라 채우죠. 제가 저걸 갖고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저걸 가지면 되겠지. 근데 제가 그런 찌질한 걸 많이 해보니까 그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결핍에 맞는 답이더라고요. 내 결핍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따라잡아도 허무하죠. 연봉이 올라도 인정을 받아도 분명 원하던 건데 채워지질 않아요. 당연하죠. 내 결핍이 아니라 남의 결핍에 맞는 답을 채우고 있었으니까. 남의 기준으로 살면 두 번 지는 것 같아요. 못 따라잡으면 뒤쳐져서 지고, 따라잡아도 내게 아니라서 져요. 제가 저를 보고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기고 있는데도 뒤쳐졌다고 느끼는 경우였어요. 남의 기준에서는 분명 앞서 있는데 정작 내가 채우고 싶은 건 하나도 안 채워져서 마음이 계속 허해요. 겉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뒤처짐을 앓는 이유도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결핍을 마주하지 않고 외부의 기준, 남의 성공, 남의 결핍을 따라갔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해도 하나가 계속 걸리더라고요. 기준이야 남의 거라고 치면 돼요. 내 기준이 아니니까 뒤쳐졌다고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시간 앞에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나이는 계속 먹고 시간은 진짜 흐르죠. 그러니까 늦은 건 그냥 늦은 거 아닌가? 이게 진짜 뒤쳐졌다는 생각의 근본적인 물음이 아닐까? 한동안 저도 여기서 막혔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에도 늘 깔려있는 전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인생을 뭔가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몇 살에 뭘 하면 몇 년 뒤에 어디쯤에 도착을 할 것 같다. 이 나이에 여기면 늦었고 저기면 빠르다. 5년 뒤 계획, 10년 뒤의 목표. 근데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동업자랑 회사를 만들었을 때 직원 3명이 한 번에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경영에 손을 안 대고 제 역할만 하던 때였거든요. 작은 회사에 시스템이랄 것도 없던 시절이라서 3명이 한 번에 나가니까 모든 일이 멈춰버렸죠. 그때 심정은 막막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야 경영이란 걸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과 함께 간다는 게 뭔지도 그때 배웠죠. 그때는 그 상황이 뭔가 뒤처지는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길이었어요. 남들이 정해준 채점표로는 실패한 사업가 이랬지만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과연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었을까? 과연 남의 기준대로 실패했다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지금의 나는 있었을까? 남들 보기에 빨랐던 선택이 지금 보면 별거 아니게 된 것이 있고 진짜 망했다 싶은 게 갑자기 아니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직선이 아닌 인생을 직선 기준으로 재고 있으니까 계속 오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오차를 우리는 뒤처짐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죠. 미국의 수영선수 중에 마이클 펠프스가 있어요. 제 나이 또래는 아마 모를 수가 없는 수영선수인데 올림픽 역사상 메달을 가장 많이 딴 사람이에요. 금메달만 무려 23개. 인간이 만든 외부의 채점표에서 아마 그보다 높이 올라간 사람이 없는 셈이죠. 근데 펠프스가 나중에 말하길 올림픽이 끝날 때마다 깊은 우울에 빠졌다고 했어요. 대체 왜일까? 저기가 분명 꼭대기인데 저길 올라갔는데도 그런 이유가 뭘까? 근데 조금 찾아보니까 이게 정말 흔한 일이더라고요. 메달까지 딴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내려온 뒤에 오히려 우울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연예인들이 제일 잘 나가는 순간에 활동을 멈추고 쉬겠다고 하는 것도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공허하다, 번아웃이 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계속 나오죠. 다 가졌는데 왜? 라는 의문이 들어요. 어쩌면 그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뒤처짐을 느꼈던 거겠죠. 또 어쩌면 그분들도 자기한테 안 맞는 기준 위에서 달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확실한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꼭대기에 도착해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건 애초에 도착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면 이 채점표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1등 빼고는 전원이 뒤처진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채점표의 1등마저 자유롭지가 않았던 거죠. 1등을 해도 해방이 안 되는 게임이라면 게임이 잘못된 거겠죠. 나이가 들어도 뭘 잃어도 다들 각자 자리에서 다 알아가는 중이더라고요. 정답지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나만 늦게 푸는 줄 알았던 시험을 사실은 온 세상 사람 전원이 아직 풀고 있었던 거죠. 이걸 알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비교하는 내 모습을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걸 그만두게 된 거죠. 오히려 가장 솔직한 내 결핍과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비교하는 나, 열등하고 미성숙한 나를 그냥 그대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나는 이때 이렇게 비교를 하는구나, 이러고 넘어가요. 이젠 남의 채점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채우고 싶어서 하는 걸로 바뀌게 된 거죠. 쫓기면서 달리는 거랑 가고 싶어서 가는 거랑 같은 속도여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건 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더 잘 움직여져요. 부족한 나를 벌주듯이 뛸 때는 금방 지치고 금방 나버렸는데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게 깔리니까 그 위에서는 오래 가더라고요. 그것도 신나게 말이죠. 몰입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그 몰입을 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내 결핍과 욕구를 억누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서 뒤처진다는 건 없지 않을까요? 그저 뒤처졌다고 느낀다면 나한테 맞지 않는 기준으로 나를 재고 있는 거겠죠. 그 기준은 남의 성공으로 만들어졌고 남의 성공은 남의 결핍에 맞는 답이에요. 그걸 내 삶에 가져오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더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인 거죠. 근데 내 기준을 세우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제까지 남의 기준을 들고 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자기 기준을 어디서 만들까요? 이걸 한참 고민해보니 기준은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걸 읽는 거였어요. 내가 뭘 유독 못 참는지, 누구 소식에 유독 속이 쓰린지, 그런 반응들이 이미 내 기준이더라고요. 내가 뭐가 부족했고 뭘 채우고 싶은 사람인지가 거기다 적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뒤처졌다는 그 느낌도 사실은 신호였던 거죠. 내가 게을러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들고 있는 기준이 내게 아니라고 몸이 먼저 알려주는 신호. 그리고 저는 그런 신호를 따라가서 찾은 방향이야말로 우리가 쫓아야 할 업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업에서 직이 아닌 업의 방향. 직업 이름이 아닌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담긴 방향. 이런 업의 방향에서는 순위가 없으니까요. 그 트랙에서는 나 혼자니까. 혼자라는 게 외롭다는 뜻이 아니라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뜻이죠.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만 더 내가 뭘 채우고 싶은지 알게 됐으면 그러면 앞으로 간 거겠죠. 남이 어디쯤 갔는지는 내 트랙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과거에 저는 밤마다 핸드폰을 보면서 방황했고 초조했고 뒤처졌다 느꼈어요. 지금의 저는 그 뒤처짐의 느낌이 나를 알려주는 신호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 뒤처짐의 느낌을 오롯이 느끼고 나만의 트랙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만들고 싶었던 이유도 제 자신에게 이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을 것 같네요. 모두 각자의 트랙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